안녕하세요. 저는 미드를 참 많이 봤어요. 웬만한 미드들은 한 번씩은 봐봤고 나는 남들보다 미드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안다 이런 쓸데없는 미드 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은정이의 넷플릭스 미드 추천! 넷플릭스 미드로 이렇게 한정 지은 이유는 저희가 미드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많이 제공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는 대부분 그래서 사실 막 불다거나 불법 사이트 같은 데서 봤었는데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건가? 근데 요즘에는 넷플릭스로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이용 그걸로 해서 넷플릭스로 엄청 많은 미드들을 봤었는데 그냥 단지 그런 이유로 넷플릭스로 한정 지었을 뿐입니다. 뭐 넷플릭스 협찬 영상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넷플릭스에게 협찬을 받을 수 있다면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넷플릭스 사랑해요. 아무튼 바로바로 시작해 볼게요. 뿅! 자, 첫 번째 미드 빠밤! 저의 인생 미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바로 가십걸이라는 미드인데 미드마다 이렇게 간단한 줄거리를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하이틴 드라마스럽지만 다른 하이틴 드라마들과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두 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남녀 주인공들은 뉴욕 탑 하이 클래스 완전 우리 같은 평민들은 감히 손도 못 댈 그럴 씹 금수저들이에요. 부모님들의 직업도 완전 휘황찬란하고 막 사는 집도 삐까번쩍하고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유머 코드는 다 그런 약간 씹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조크들 있잖아요. 그래서 재미도 재미지만 되게 대리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랄까? 아, 내가 저 여주인공이었더라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가십걸이 은근 호불호가 되게 강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냥 너무 지루하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완전 인생 드라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하이틴 드라마나 하이틴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하실 겁니다. 두 번째 미드 빠밤 Pretty Little Liars 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아이의 줄거리를 말해보자면 5명의 여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언니 아들은 이제 시즌 1에서 고등학생으로 시작을 하죠. 고등학교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 양아치 무리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양아치 무리를 이끄는 대빵 언니아가 있겠죠. 5명의 언니 아들은 어느 날 파자마 파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밤에 갑자기 이 대빵 언니아가 사라져버려요. 뿅! 그 정말 미스테리하게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며칠 뒤에 경찰은 이 언니아의 시신을 발견했다면서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4명의 언니아들은 이제 장례식까지 가서 너무 큰 혼란에 빠지고 도대체 어떻게 죽은 거지? 어딜 가서 죽임을 당한 거지? 뭐 자살을 한 건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데 동시에 이 4명의 각각 핸드폰이 띠루링 하고 울립니다. 그리고 다들 똑같이 받은 이 문자의 내용은 I'm still here bitches A. 그리고 여기서 제일 소름 돋는 건 바로 이 죽은 대빵 언니의 이름이 Allison이라는 것. 우쩌왕! 그래서 도대체 이 A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게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시즌 1부터 7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스릴 넘치고 도대체 A가 누굴까? 같이 보는 친구들이랑 막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시즌 5로 넘어가면서부터 살짝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즌 6에서는 그냥 이제 자포자기 상태 도대체 이 드라마는 언제 끝날까 하면서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왜? A가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시즌 6부터는 진짜 그냥 재밌어서 보다기보다는 도대체 A가 누구길래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미드 빠밤 바로 기묘한 이야기라는 미드인데요. 기묘한 이야기에서는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무너무 귀엽게 생긴 꼬마 남자 소년이 있습니다. 얘가 어느 날 밤 실종됩니다. 또 실종이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실종된 아이를 찾아내는 과정이 시즌 1이고 시즌 2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 얘도 조금 무서운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막 귀신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약간 메이즈 러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제가 메이즈 러너 완전 대박 좋아하거든요. 스토리는 되게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메이즈 러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재밌고 약간 그런 드라마들이나 영화 있잖아요. 막 진짜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천재인 것 같다. 그런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번째 미드 빠밤! 조금 이제 밝은 분위기의 미드로 가볼게요. 요번 거는 Good Place라는 미드인데 Good Place를 직역하면은 좋은 곳이죠.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좋은 곳이랑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죽은 뒤에 가는 곳 중에서 이제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좋은 곳으로 온 사람들, 즉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좀 무섭고
귀엽고 섬뜩한 드라마 같잖아요. 전혀 아니고 시트콤이에요. 그리고 한 에피소드당 한 20분 정도밖에 안 해서 정주행하기에도 너무 쉽고, 그리고 대사들 하나하나가 정말 병맛이고, 아까 김효연 이야기는 와 작가가 어쩜 이렇게 천재적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드라마라면 Good Place는 와 어쩜 작가가 이렇게 또라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 빨고 만든 드라마랄까? 저같이 유치하고 막 초딩 같은 그런 유머 코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5번째 미드. 빠밤. 빌어먹을 세상 따위 라는 드라마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미드가 아니라 영드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갓띵작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얘는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있어요. 이 둘만 알면 돼요. 이 두 명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남자 여자 둘 다 아주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부모님들과 사이도 안 좋고 가족도 별로 없고 뭐 학교에 친구도 없고 맨날 밥 혼자 먹고 둘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특이한 거는 남자아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이코패스라고 여겨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동물을 하나 죽였었는데 이 동물을 죽이고 자기가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연민, 슬픔 이런 게 하나도 안 느껴졌기 때문에 아 나는 사이코패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왔고, 어느 날 이 남자는 이 여자 주인공을 한번 죽여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물을 죽였을 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으니까 뭐 이 여자를 죽여도 아무 감정이 안 느껴지겠지? 죽여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플랜까지 다 짠 거예요. 이 여자를 우리 집으로 불러와서 언제 이렇게 딱 칼을 빼고 싹 이렇게 쑥 그런 계획까지 다 펼친 상태였는데 이 여자애가 너무 성격이 특이한 거예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되게 엉뚱하고 그런 아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남자아이가 당황하죠. 당황하고 여자아이의 페이스에 말려버려요. 결국 이 둘은 뭐 학교고 부모고 뭐고 둘이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탈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제 진짜 영드답게 분위기도 정말 다크하고 되게 부정적인 말들이나 행동이나 대사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 드라마 제목 영어 버전이 The End of the Fucking World 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되게 어두운 드라마 같죠? 근데 거기 속에서 피어나는 이제 로맨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드라마의 포인트입니다. 로맨틱 코미디라고 장르를 지어주기에는 정말 막 대리 설렘이 느껴지고 막 꽁냥꽁냥 거리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근데 진짜 오묘하게 은근하게 느껴지는 그 둘만의 로맨스, 그리고 풋풋한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데 그게 되게 이 드라마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는 이 남자 주인공을 보고 아 남자 주인공으로 왜 이런 애를 뽑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키도 작고 약간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닌데 진짜 가면 갈수록 이 남자애가 너무 잘생겨 보이고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결국 드라마 끝나고 나서 저는 이 배우분한테 푹 빠져버려가지고 이 배우분이 나온 또 다른 드라마를 이제 보게 됐는데 바로 블랙미러라는 드라마인데, 얘도 미드가 아니고 뭐 호주 드라마인가 영국 드라마인가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드라마 자체는 제 추천 영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블랙미러는 특이하게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어지는 스토리가 아니라 한 에피소드당 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마다 스토리가 다 달라요. 정말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블랙미러의 특징은 되게 현실 비판적이랄까? 뭔가 되게 여운이 남도록, 그리고 뭔가 배우는 점이 남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드라마 같아요. 근데 제가 블랙미러 한 5개의 에피소드를 봐봤는데 저에게는 너무 다크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마음 편히 좀 여가 시간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요거는 좀 너무 그래서 딱 제 취향 저격을 하진 않았는데, 단지 이 빌어먹을 세상 따위의 남주인공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이 블랙미러에 그분이 나온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봤는데 아마 시즌 4의 첫 번째 에피소드였을 거예요. 이거는 줄거리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거는 다 보신 분들만 알겠지만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들, 컴퓨터들에 그 달려있는 조그만 웹캠, 카메라 있잖아요. 거기에 포스트잇을 하나씩 싹 다 붙여놨어요. 진짜 이거는 그 에피소드를 본 사람들만 이해할 거예요. 진짜 그거 하나만 보면 노트북 카메라를 안 가릴 수가 없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몇 개 더 남아있긴 한데 이 영상 자체가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만큼 대미를 장식할 만한 그런 드라마를 소개시켜드려야겠죠? 바로
Friends라는 드라마인데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보통 이제 미드를 보기 시작한다 하면은 이걸로 많이들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방탄의 RM씨도 이 프렌즈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했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프렌즈를 보기 시작한 건데 프렌즈는 진짜 감히 뭐 나의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 윗단계 어떤 하나의 고유 명사랄까? 하나의 작품이죠. 작품. 드라마가 아니라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유명한 거고 얘는 이제 시트콤인데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있고 한 시즌당 20개가 넘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행하기에는 되게 버거운 드라마이고 저는 아직도 정주행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시즌 7 마지막 에피소드쯤 이제 보고 있는데 프렌즈만큼 저랑 유머 코드가 맞는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드라마, 미국 드라마, 뭐 모든 드라마 통틀어서 제 유머 코드가 되게 약간 미국식의 유머 코드랑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유머 코드 중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sarcasm이라는 건데 한국말로는 약간 비꼼? 반어법?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프렌즈에서 정말 그런 드립이 많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19금 드립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웃긴 게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살았었어요. 4살부터 10살까지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거기서 살았을 당시 저희 집 TV에 채널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는데 그중에 나오는 채널 중에 하나에서 프렌즈를 상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프렌즈를 이제 TV에 틀어줬었는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프렌즈를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뭐가 재밌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드립들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막 시트콤 보면은 웃음 포인트들마다 방청객들이 막 웃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는 프렌즈에서 그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게 왜 웃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막 이제 스폰지밥으로 채널 돌리고 막 낄낄낄 웃고 그랬었는데 이제 크고 나서 프렌즈를 다시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너무 재밌고 진짜 주옥 같은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고 영어 공부하기에 진짜 좋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되게 주워 먹을 만한 일상적인 표현들도 되게 많고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그냥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의 넷플릭스 미드 추천 영상은 끝이 났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